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마치 월요일 같지만 알고 보면 화요일이라서. 근데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명절이 끝났어. 아, 행복 끝. 그래도 이번 주 하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네, 화수목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위안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즐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서글퍼요. 너무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줄어든 게 어디냐? 네. 그래서 네. 금요일이 또 더 다가온 그런 하루를 거저먹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방지 대책. 네. 예. 그게 뭐였죠?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상장한 이후에 바로 주식 팔아서 야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주식 팔면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팔고 나서 알았죠. 팔고 나서야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팔기 전에. 팔기 전에 30일 전에 공시하고 공시해. 팔아라. 그게 이제 대책인데 그거에 네.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매우 논란들이 저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거 잘못 만든 정책이다 아 그렇게 라고 생각합니까? 강력히 생각합니다. 이유를 제가 잠시 네, 후에 네.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이어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님. 네. 이분은 기업 M&A에 관한 한 네. 사실상 내부자인데 그 M&A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가끔씩 예.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한 펀드인데 네.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그런 게 또 있대요? 네 그런 기법이 있어서 이것도 첨단 기법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약간 하기도 꼼수 하고.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선수들의 밑장 빼기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도 좀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뭐 살다 보면 회사 한두 개쯤은 다 각자 M&A를 해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드는 네. 언더스탠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고 돌아와서 네. 더 날카로워진 언더스탠딩의 도르코 네. 예리한 날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말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900억 원어치 주식을 장 끝나고 블록딜로 팔고 난 다음에 사후 공시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예. 예. 이걸 막겠다는 법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막게 되는 대책을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말씀해 주셨지만 네. 상장사의 내부자가 주식을 팔 거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 이걸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해라. 이런 네. 내용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나 이거 지난번에 김상훈 기자가 조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미국은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했던 거죠. 그때 그거. 카카오페이 논란이 한참 있을 때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그걸 마침 보고 금융위에서 딱 따라했다. 언더스탠딩을 참고하여.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튼 굉장히 똑같이 이렇게 네.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봐줍시다. 네. 사실 뭐 다 베끼는 거지. 뭐. 그렇지.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네. 알겠어요. 사실 지금도 사후적으로 공시는 하죠. 잠깐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어허. 2016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면서 시민단체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무혐의로 결과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네. 이때도 문제가 됐었고 카카오페이 때도 문제가 됐었고 근데 지난 1월 비슷한 시기였죠. 카카오페이랑 그때 그 정의선 그 현대차그룹 회장이 네. 글롭시 지분을 또 똑같이 장외 블록딜로 매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큰 논란이 없었어요. 그때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팔았는데도 주가가 올라서. 맞습니다. 여튼 이렇게 대주주나 야, 너무 핵심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대주주가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가 떨어지는 게 문제다. 여튼 대주주가 블록딜로 보통 그
장외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사후에 네. 공시를 하고 보통은 주가가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인 경우에는 사실 마르날의 날벼락 같은 거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금융 당국에서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고안을 해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공시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핵심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걸 막겠다라는 게 목적이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경영진은 내부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랑 같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런 그래서 셈이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 불공정한 거래,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처벌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 규제를 굉장히 조금 효율적인 제도를 활용을 해왔는데 그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사전 계획을 먼저 그 공시하는 거고. 감독 당국에 신고하는 제출을 거고. 하도록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일정 대량 매각일 경우에 1% 이상 발행 주식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뭐 매우 간단하긴 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미리 대주주만 아는 어떤 정보 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팔겠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팔겠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파는 거야. 유리한 입지에서 파는 거야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자, 경영진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해요. 네. 너는 항상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판 건 내부 정보를 알고 판 거야. 이게 법률적인 행위로는 인식과 이용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을 해야만 그리고 그 이용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가 알든 몰랐든 내부자는 무조건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가 사전 계획서를 내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바로 이 SEC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입증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쉽죠. 왜냐하면 넌 안 냈으니까. 예. 안 냈기도 하지만 예. 미국은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 같은 거. SEC가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가서 다툴 때 네. 증거 한국은 내라. 압수수색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 서류가 네. 쟤네 회사에 있다. 이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해달라. 네. 그럼 법원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 자료들이 자료가 그대로 한꺼번에 다 공개되니까. 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제도가 효과가 있기도 한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걸 막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생각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뭐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민할 네.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고민할 거는 하나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팔았을 때? 팔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보니까 안 팔아도 되거나 뭐 어디서 돈을 빌렸어. 대주주가 돈 필요할 때는 아, 그래요? 주식을 그러면 어떻게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어디서 어떻게 돈이 생겼어. 네. 그럼 안 팔래요? 안 파는 게 가능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파는 게 문제지 안 파는 거는 괜찮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계획서를 예. 냈지만 그 계획서를 계획서를 변경하면 변경을 돼요?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의무 조항이라기보다는 네. 네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네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면책 조항처럼 이거를 쓰거든요. 예. 사전 공시 제도라고 하는 거를.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계획서를 내고 공시도 했지만 네. 상황이 바뀌었네? 그럼 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의무 조항입니다. 팔기로 했으면 꼭 팔아야 돼. 된다.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요? 안 파는 방법이 예외적으로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골자 같은 건데 이게 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보시면 사망,
파손, 시장 변동으로 손실 예상 시에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예외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망 파산이야 특별한 케이스고 시장 변동이라고 하는 건뭐 구체적으로 기준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갑자기 왔다. 아니면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 가격엔 못 팔아요. 그게 단순히 주가 해당 회사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예외 조항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그래요? 한데 어. 물론 구체적인 거는 금융위기가 이제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만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시장 변동으로 인한 손실 예상 시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라고는 네. 하는데 이게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죠. 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 생각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사정도 바뀔 수 있는 건데 어. 팔겠다고 해 그러니까 안 팔 함부 거의 그런 거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팔 거 아니면 진짜 팔 거 아니면 그거- 함부로 입도 꺼내지 마. 뭐 뻥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그게 느낌이네요. 뭐 규정은 만들 수 있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과연 이 법률이 헌법에 맞는 법률이 될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계획, 사유재산인데 계획이라고 하는 게 네.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입법 취지는 몰래 팔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팔기로 했다가 안 팔면 몰래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팔아야 돼. 라고 하면 그건 그 효과를 과연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이게 사실 내가 팔든 안 팔든 저는 개인적인 강제할 수 판단인 있는 건데 건가? 예. 그러니까 몰래 팔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말씀처럼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예. 이거는 사실 몰래 판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 그게 입법 취지라고 하면 뭐 많은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약간 만약에 팔기로 했는데 안 팔았거나 뭐 하여튼 공시된 거를 안 지켰어요. 그럼 무슨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처벌 조항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처벌 예.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또 이 금융위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일단은- 다 만들고 발표하지 왜 중간에 발표해서 우리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아직 안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는 뭐 기준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법안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그렇겠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표를 네.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기준 같은 게 있겠죠. 있겠죠. 뭐 그래서 뭐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낼 텐데 물론 그 자본시장법에서 저희가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한다거나 뭐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시세 조정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조금 세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형량은 굉장히 센데 이걸 형량으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형량의 기준이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부정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는데 예. 이 기준이 부당이득이 1억 원 미만일 때 네.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네. 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게 네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거뒀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법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시세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인들을 발라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당이득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 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손실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공익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몰래 파는 걸 막겠다가 아니라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막겠다라고 하는 공익이 있으면 뭐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공익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안 팔아도 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 만약에 지금 문제를 제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꼭 한 달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공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날 모든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일단 판다고 공시. 앞으로 한 500만 주 팔 수도 있습니다. 네. 라고 일단 공시해 놓고
안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넘어가면 왜냐하면 공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충격이 거죠. 없지. 충격이 아무도 그렇죠. 없죠. 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상황돼서 안 팔았어요. 네. 나오면 또 공시하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판다고 공시를 했으면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취지 자체는 공감이 돼요. 어쨌든 예를 들면 정보의 격차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자와 내부자가 아닌 사람과의 정보의 격차가 있으니까 정보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팔 때는 좀 더 어려운 장벽들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팔 수는 있으나 어떤 장벽들을 만들어 놔서 최소한 네가 갖고 있는 너만의 정보를 가지고 팔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이해 가는데 고민되는 건 뭡니까? 고민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1번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려면 공매도가 매우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은. 네. 공매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천벌받을 몹쓸 짓으로 이상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공매도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이상 급등하는 주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른바 작전주에 대해서 작전에서 올리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누군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할 때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그 작전이 막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게 있어야 두려워서 작전 시도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매도 제도가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되고 있고 네. 공매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주주가 언제든지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마저 이번에 제거한 거잖아요.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대주주는 팔 때 무조건 30일 이전에 공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올리기 시작하면 팔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 라는 걸 알면 얼마든지 장난을 더 칠 수 있죠.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10,000원짜리 주가 20,000원으로 올려놓고 30,000원으로 올릴 때 내부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팔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작전 실패인데. 작전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하는 작전이라면 대주주와 짜웅하기도 하고 대주주도 그 작전 세력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주가 올려놓고 뭐 유상증자를 하든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때로는 그래서 작전 세력이 올리면 대주주가 팔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못 막는 거죠. 너무 이제 안전해지는 작전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대주주 손은 막아두더라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럼 빌려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 하면 그거는 가능한데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으면 나중에 작전을 어떻게 막으려고 지금 오히려 이 구멍이 더 크고 이 피해가 더 큰 것인데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그래서 상장사들이 걱정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그 작전 세력이 나쁜 짓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본말이 전도됐다 그래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그거대로 잡아야 되는 게 김상-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은 작전 세력대로 잡고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네. 그러면 대주주가 이것 때문에 못 하느냐 하면 대주주는 사전 공시를 안 했을 경우엔 네. 예를 들면 제가 대주주예요. 네. 갑자기 팔고 싶어요. 네. 그런데 사전 공시 안 했어요. 그럼 안승찬한테 야, 내가 내 주식 10만 주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빌려만 가라. 예. 빌려주는 거야 뭐 공시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빌려줄 뭐 그럴 수 수 있는 거 있죠. 아니고 파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승찬 군이 팔죠. 그리고 나서 저는 공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한 달 후에 팔게 되겠죠. 한 달 후에 팔 때는 안승찬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판 시점은 한 달 후지만 네. 사실은 지금 파는 가격이 매도가가 픽스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사실상 지금 파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주주는. 누릴 수 있다. 뭐 제도에는 그렇죠. 빠져나가는 구멍은 있겠죠. 그러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사실 과연 그래서 맞는 거냐. 미국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공시를 하는 이유가 그 공시에는 그 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미공개 정보로 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경영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정보 격차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매매 계획서에는 내가 이 정도의 그 뭐 수량을 뭐 어떻게 팔겠다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사업 보고서처럼 우리 증권 신고서 발행을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밝히지 않았던 경영 정보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격차를 없앤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표 자체가 있는데 한국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법 체계상.
그래서 단순히 매매 계획만 밝히는 거라서 그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사실 조금 다르네요. 달성하지 못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게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공시로 따로 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밝힐 일이냐.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상장을 할 때 주요 주주들의 주식은 상장을 시키지를 않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상장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들의 주식은 상장을 시키지 않고 이걸 예. 팔 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자체를 발행 공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식 상장하듯이 맞습니다. 신권서를 내듯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무슨 지금 이슈가 있고 투자 위험은 뭐고 똑같이 다 써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시점에 미공개 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보 교차를 없애주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 자체를 달성을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본질적인 목적 자체는 달성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사전에 계획만 발표해라 예. 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2% 말처럼 그걸 조금 이렇게 조금 꼼수처럼 어허.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나쁜 대주주의 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네. 그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는 게 나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팔기 전에 알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부자 정보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냥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원성이 심하니 이런 제도로 그냥 다독다독하고 넘기는 거 아닌가. 정작 막아야 되는 거면 내부자 정보를 철저하게 막아야죠. 공시 안 하고 팔았더라도 왜 팔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한 게 있는지 매번 수사를 하면 네. 사실상 팔기도 어려울 거고 내부자 거래가 안 될 텐데 그거는 안 하면서 사전에 공시만 해라고 하면 법 만들어 놓고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는 너무 과하다. 미국에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공시하지 말고 그냥 감독 당국에 사전 계획서만 제출해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공시는 안 해요? 미국은 공시도 하는데 사전 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러니까 1% 이상 대량으로 판매를 할 때만 발행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발행 공시도 면제 요건들이 좀 있어요. 예. 이러한 요건일 때는 발행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떤 게 우리 환경에 맞는지는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비슷한 걸 도입했는데 미국이랑 뭐 조금 많이 다르네요. 네, 비슷한 것 같았는데 따져보니 디테일이 조금 다르요. 예, 그러네요. 미국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로 해두고 처벌을 하고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는 많고 조사는 잘 안 하고. 조사도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조사를 그거를 잘 안 잘해야죠. 하죠. 잘 안 하죠. 그걸 안 하니까 뭘로 해도 안 막히는 거죠. 이제 그게 뭐 싫어서 안 하든 좋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든 뭐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든 네. 그거는 조사를 해야지. 제도를 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희는 괜찮죠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가 조금 성급히 발표된 느낌은 드네요. 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 있어. 뭐 요즘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게 왜 궁금함이 그러냐면 많이 남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정부는 뭐하냐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여론만 들끓고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네. 뭐든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걸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면 전 세계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도를 만들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무슨 일 터지면 정부는 뭐하냐? 정부가 뭐하냐 하면 제도 만들고 끝. 얼마나 쉬운 프로세스입니까 이게. 그리고 관행은 예전과 똑같고.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취지는 인정합니다. 취지는 인정하고 조금 하여튼 보완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분위기 어떤지 보려고 던져본 듯하다는 안건희님이 이 예리한 지적.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발표를 하지 왜 야. 이게 아마 기자가 취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오픈돼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디테일은 저 대략 맞네. 알게만. 안건희님이 대충 던져보고 일단 던져보고 언더스탠딩에서 뭐라고 말하나 일단 보자. 그리고 나중에 확정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뭘 갑자기 그러세요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런 그런 것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에이, 정부 못 해먹겠어요, 그죠? 뭘 하라고 하든 안 하라고 하든 항상 말이 많아서. 네. 네, 면도날 김상훈 기자 네. 잘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